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권리금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권리금 계약서 관련해서는 이제 2024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옴으로써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께서 이제 직접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것을 이제는 이 업무는 행정사 고유 업무인 만큼 행정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됐습니다. 4월 12일 날 판결이 났으니까, 판례가 나왔으니까 지금 6월 벌써 2달에 접어들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제가 행정사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정사님들은 어떤 유튜브를 올리셨나 하고 이제 한 번씩 유튜브에서 행정사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느 한 분이 올해 행정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분이 현재 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행정사를 도전하게 됐다. 그리고 그 행정사를 도전하게 된 배경은 이와 같은 판례를 비롯해서 중개사 업무가 굉장히 불경기도 많이 타고 해야 되는 업무가 제한된 데 비해서 행정사는 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어벽이 넓기 때문에 행정사에 도전을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소개 내용이 있어서 이제 부지런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24년 4월 12일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온 것이 소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 이번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유튜브를 하셔갖고 또 이어서 그 영상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금 중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업무 때문에 이제 의뢰인들이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한 분께서 자기가 지인하고 그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지금 작성을 하는 중인데 본인이 작성을 하려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 중개해 주시는 분이 도장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행정사님께서 자기 지인 간에 거래하는 중개 계약서에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느냐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곤란합니다. 중개사 분들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인데 그걸 해드리는 건 업역 침해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분이 다른 행정사님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낮은 액수로 그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그 중개 물건을 직접 소개하고 중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중개사 업무가 아니다. 행정사 업무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제가 월권 운운하면서 제가 해야 될 행정사 업무를 포기하고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업무에는 각종 계약서 업무를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도전의 범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 그 계약서를 그 전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의약외품 식약청 업무를 이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하다 보면은 그
이미 제가 허가를 해주신 분들이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다른 분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양도양수 계약은 이제 여러 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가하고 연관성 있게 권리금 계약서도 충분히 이제 행정사의 업무로서 당당하게 이제 작성해서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부담 없이 진행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안의 내용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권리, 또 영업권에 대한 권리, 또 월 수익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리금 계약서 안에 꼼꼼히 작성을 해서 그 양도자나 양수자나 억울하지도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식의 내용을 꼼꼼히 이제 챙겨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계약서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내용을 고민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물건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진 중개사님이 빠진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서만 동떨어지게 행정사가 작성을 하는 거는 자칫하면 간과하는 그런 권리의 누락사항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 있어서는 행정사가 직접 독립적으로 작성해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최선의 방법은 인접지역의 이제 중개사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협업체제로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개인 간에 본인들이 다 합의한 내용에 대한 그 거래계약서 같은 거는 충분히 행정사들이 독립적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 업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직거래 부동산 계약서가 이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행정사법 제2조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 또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개인, 법인 간에 또는 국가나 지자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등의 청구의 거래에 관한 서류 또는 그 밖의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와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는 이제 행정사가 해야 되는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판례까지 나왔지만 권리금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물론 쌍방 간의 주장을 같이 고려해서 계약서 안에 의견을 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누적되어서 그 이야기들을 반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님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은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직역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영리 법인을 이제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된 허가증이 나오면 그 허가증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무사님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의약 외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드린 다음에 그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이 되거나 또 국내에 있는 제품이 해외에 수출될 경우는 이제 관세사님들이 후속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께서 행정사님 혹시 아시는 관세사님 계신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관세사님을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행정사 업무가 주변 전문 직역과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데, 특히 이번 판례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 분들과 행정사는 긴밀하게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미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행정사를 도전해 온 분들이 요번 판례 이전에도 제가 맨 처음에 행정사 자격을 따서 의무교육을 받을 때도 그 현장에서 현재 저는 중개사입니다 하는 분들을 여러 분 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전문 직역 간에는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 업무 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할 수 있는 권리계약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계약서라든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이런 등등의 각종 계약서 업무는 행정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행정사법에 기재된 업무라는 점은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계약서 의뢰를 하시면 충실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